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X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여러분의 부를 지키고 늘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자금 관리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은 여러분의 부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려나가고 또한 이미 이룬 부에 대해서는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먼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어떤 분은 1억이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굴리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는 데에 따라서 내 부를 더 빠른 속도로 늘려나갈 수도 있고 관리를 잘못하면 더 이상 부를 늘려나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미 벌어놓은 모아놓은 돈마저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가 모아놓은 종잣돈을 가지고 여러가지 투자를 하고 또 투자 상품을 찾고 저금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통장 쪼개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를 늘려가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주위에서 요즘은 아파트가 대세야 그러면 아파트 갭 투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또 펀드에 투자하신다거나 여러가지 금융상품들에 투자하면서 내 부를 늘려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은 좀 더 우리가 이러한 방법들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이고 또 미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목표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따라서 여러분의 부를 확실하게 지키고 체계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단계별 목표 관리 및 성과 측정 방법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빠른 시간에 늘려나가고 싶으신가요? 부를 늘려나가고 싶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 인생 계획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 20년, 10년, 5년 이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년 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그리고 20년 후에는 그때쯤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내 삶의 5년, 10년, 20년 그 주기에 따라서 내게 필요한 돈은 얼마고 그렇다면 나는 얼마의 돈이 필요한 걸까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연히 내 아이가 20년 후에는 대학교에 들어가니 그때까지 내 돈을 얼만큼은 필요할 거야. 그리고 내가 3년 후에는 결혼을 해야 되니까 내 결혼 자금이 얼마가 필요할 거야. 그러한 생각들만 가지고 돈을 계속 저축하고 모으고 아니면 연금을 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테크를 해야지 아니면 내가 돈을 더 모을 필요가 있으니까 자영업을 하나 해야지 가게를 해야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지 하면서 투자를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릴 방법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함으로 해서 내 목표를 단시간 내에 달성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리커버리 하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그리고 수많은 글로벌 기업 등에서 이미 적용을 했고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이걸 가지고 많은 성공 스토리를 이룬 것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올해 수입 목표는 얼마이신가요? 연말에 결산을 해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자산이 좀 많이 늘었던가요? 얼마나 늘었던가요? 얼마나 늘고 싶으신가요? 내년에는? 네,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언젠가 무엇이 필요할 거야, 뭐를 해야 될 거야에 대한 생각은 있으시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목표 관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를 늘려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와 그에 따른 체계적인 목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영관리 계획 기법을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고 저 또한 성공했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 경영관리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그리고 여러분의 부를 늘려가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글로벌 기업들은 또한 잘 나가는 기업들은 이 계획들이 장기, 중기, 단기, 그리고 연간 계획, 월간 계획, 그리고 그 월간으로도 분기마다 그것들을 다시 리뷰하고 예측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어떻게 리커버리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 투자 계획 혹은 자금 관리 계획을 이런 식으로 장기, 중장기, 단기, 연간, 분기, 월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또 분기별로 리뷰를 하고 월간 실적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내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리뷰를 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라는 기업을 세웠습니다. 제 기업은 지금 매출은 1억밖에 되지 않지만 진짜 20년 후에는 100억을 만든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20년 후의 목표는 100억이 되는 것이고 10년 후의 목표는 100억 그리고 5년 후의 목표는 5억. 좀 간단화 시켰으면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되겠지요. 근데 어쨌든 지금 좀 간단히 해서 5년에 5억, 10년에 10억, 20년 후에 100억, 200억으로 목표를 잡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에서는 장기 계획은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기업의 비전이 무엇이고 이 비전을 가지고 나는 향후에 매출을 200억까지, 2000억까지 세우겠다 하는 그런 비전 하에 어떤 계획들을 세웁니다. 저희들의 삶에 빗대어 본다면은 우리 인생에서 내 삶의 30년, 50년, 20년 후에 내 삶의 목표가 뭔지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그럼 그때 내가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그때 내가 어떠한 돈이 필요할 것인지, 그때까지 내가 얼마를 모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나올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그걸 갖다가 좀 더 땡겨서 다시 이제 10년 후로 오시면은 10년 후에는 내가 뭘 할 건가? 그때는 내 아이들이 어떤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럼 그때는 내가 내 집을 마련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또 목표들이 생깁니다. 그때 내가 내 집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그럼 내가 얼마의 돈이 필요할 것인가? 그때까지 그럼 내가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될 것인가 한 어떤 목표와 그런 계획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다시 또 5년 중장기, 5년 중기, 3년 단기로 또 계획을 보면은 3년 후에는 제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해야 되면 내가 혼수를 마련해야 된다면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다음에 내가 3년 후에 이제 결혼하는데 전세든 내 집 마련을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럼 3년 동안에 내가 그러면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고 3년 동안에 그 돈을 모으려면은 연간으로는 내가 얼마를 모아야 되고 그럼 그 연간 단위에서는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지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후에는 결혼할 건데 그때는 내가 전세 자금을 내 돈으로 다 마련하겠다. 그럼 연간으로 내가 얼마씩을 모아야 되고 그 얼마를 모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 목표들이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좀 연간으로 가면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옵니다. 이 많은 기업들에서는 연간으로 한 10월 정도가 되면 경영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경영계획이라는 것은 내년에 한 회사의 살림을 계획하는 것이죠. 내년에 내년 매출은 한 100억으로 내가 잡고 있다. 그럼 100억이고 이 100억 매출을 목표로 하는데 올해의 10월쯤에 봤을 때 올해 12월 연말이 됐을 때 내가 얼마의 매출을 달성할 것인지 손익이 얼마가 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보통 잘 하는 기업들은 10월에 이미 12월에 달성할 목표나 예측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19년도에 우리 회사 매출이 90억이다. 그런데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더 110% 이상 성장을 해서 내년에는 100억까지 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경영계획을 수립합니다. 내년도엔 100억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100억을 하겠다면 이제 월간 계획들이 또 수립이 될 것이고요. 그럼 올해 우리 매출들이 월별로 얼마 정도 됐고 상반기에는 50억, 하반기에 40억을 했다. 그럼 내년에는 상반기에 55억, 하반기에 45억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들이 나올 것이고 그를 위해서 또 세분화적으로 월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일단 기간별로 얼마를 모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들, 그리고 기간별로 내가 그때 또 지출이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은
특별한 행사에 대한 지출까지도 반영이 되겠지요.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내가 들어오는 수입을 목표로 삼고, 그리고 또 그 당 월별로 발생하는 고정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생신을 챙긴다거나 어떤 축의를 한다거나 조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또 지출까지도 다 목표를 세팅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자, 여러분들이 내가 올해는 연봉이 아니고 올해 번 돈 총 5천만 원인데 내년에 목표는 7천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했던 것들 기준으로 내년 계획을 삼아서 보니 연봉이 오르는 부분, 그리고 내가 지출을 좀 줄이는 부분, 아끼는 부분 해서 내년에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총 가질 수 있는 자산의 총 금액은 아니면 수입의 총 금액은 5,500만 원을 넘지 않아요. 그럼 1,500만 원의 갭을 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업들의 예를 들어보면은 기업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를 예를 든다고 하면은 자동차 회사는 신모델을 출시해 가지고 매출을 늘린다.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모델들의 가격 페이스리프트들을 통해서 가격을 좀 올림으로 해서 같은 대수를 팔지만 매출을 높인다. 그리고 또 다른 전자업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래는 TV, 냉장고, 세탁기만 팔았는데 내년에는 좀 다른 카테고리군, 예를 들자면 공기청정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요즘 공기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 공기청정기를 좀 더 팔아보자. 아니면 이전에는 팔지 않았는데 이걸 팔아보자. 하여튼 새로운 게임기를 우리가 판매하지 않았는데 게임기를 팔아보자 하는 식으로 기존에 내가 하고 있던 것 외에 추가적인 것들을 할당을 하고 거기에 또 목표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90억이고 내년에 100억 목표를 잡았는데, 자, 95억까지는 기존에 있는 제품들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5억을 하기는 기존 제품만 가지고는 5억을 하는 게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서 그럼 새로운 제품군을 집어넣고 새로운 다양한 카테고리의 새로운 모델이든지 새로운 제품군을 넣고 그것을 가지고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또한 대입을 해보죠. 내가 올해 연봉 기준으로 내년에 벌 수 있는 돈을 해봤더니 아무리 해도 나는 7천만 원까지 벌고 싶은데 5,500만 원 이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하나는 내 연봉을 갖다가 올해 연봉 협상 때 연봉 협상을 잘 해서 연봉을 더 받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연봉 협상을 통해서 연봉을 올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퇴근 이후에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추가적인 아르바이트나 뭔가를 해서 돈을 수입을 좀 더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모아둔 종잣돈이 3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 있는데 이 종잣돈을 어떤 금융상품에 돌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번다든지 또 다른 어떤 취미 활동을 통해서 또 거기서 뭔가를 돈을 마련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업에서 했던 것처럼 기업에서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그냥 똑같은 제품인데 뭔가를 조금 바꿨지만 가격을 올려서 매출을 늘린 방법, 이거는 우리가 승진을 한다든지 연봉을 올린다든지 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고요. 새로운 신모델을 출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내가 하고 있던 일에서 투잡이라고 표현하긴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든다는 것이고, 또 아예 다른 제품을 출시한다, 다른 뭔가를 한다는 것은 아예 다른 사업체를 하나 운영을 한다거나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내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거나 가게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나면은 내 목표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 10년 전에 10년에 10억 모으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10년에 10억 계획을 잡았고요. 자, 사실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10억을 달성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에 10억이 달성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계획을 세웠을 때 연간으로 내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을 갖다가 10년 동안에 예측을 해보았고, 그러면은 내가 몇 년 후에는 결혼하고 1년 후에는 결혼을 하고 또 몇 년 후에는 아이를 낳고 내 집 마련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후에는 뭘 하고 하는 식으로 지금 말했던 이런 쭉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 제가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의 일환대로 이루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 관점에서도 뭔가 그러면 또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내 일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런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에서 월세 받는 것을 통해서 제가 수입을 늘렸던 거죠. 그래서 제 컨텐츠 중에 1000만원 만들기 시리즈가 있는데, 그 1000만원 만들기 시리즈가 이게 1000만 만들기 시리즈의 네 번째 편이죠. 참 깜빡했네요. 1000만원 만들기 시리즈가 그 일 안에서 나와서 제가 돈을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월세를 받고 해서 내 수입을 늘렸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계획을 세웠을 때 내 지금 있는 월급만 가지고는 부를 넣는 게 한계가 있고, 연봉을 늘려서도 뭐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입처를 찾아야겠다고 결정을 했던 거고, 그래서 했던 것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고, 처음에 접근했던 거는 경매로 접근을 했던 거죠. 경매를 접근했는데 경매보다는 훨씬 더 낮은 리스크에 초기 투자도 적게 하면서도 똑같이 월세를 받는 전대차라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던 거고, 그 전대차를 활용해 가지고 월세를 받았던 거죠. 그런 식으로 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또 계획들 하면서 이거보다 더 빠르게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제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것들을 발견했고, 그것들을 목표를 쭉 이루어 나갔던 겁니다. 제가 지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언젠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부구를 이루어왔고, 저도 지금 이제 그 목표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계획을 1년에 대해서 경영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내가 월별로 어떤 것을 월별로 얼마를 벌 것인가, 얼마를 자산을 마련할 것인가 를 세우시고, 월별로 지출되는 내용들까지 해서, 그러면 총 내가 내년 연말 이 시점이 되면은 내가 얼마를 총 자산을 가질 거라 한 걸 예측을 해보시고, 그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다면은 내가 추가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경영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고요. 네, 벌써 20분이 넘어가지고 편집하면 뭐 한 10몇 분 나올 것 같은데, 네, 다음 편에서는, 자, 지금까지 경영 계획이었고, 사실 좀 이제 아주 제너럴한 내용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실행 계획, 속보 그리고 실적 확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행, 속보, 실적, 리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더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 어떻게 적용하는지에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께 먼저 제가 가는 길을 보여드리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튜브에서 맨날 유튜브래. 이상 UX였습니다. 감사합니다.